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요. 이 우려감으로 자리 잡고 있던 부분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2분기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도 잘 나온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영향을 받고 우리 지수는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일단은 뉴욕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86%가 빠졌습니다. 34,687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0.75%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4,327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8%가 빠지면서 14,427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분위기도 좋지 못하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수 역시도 살펴보니까 일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다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1,000명 위로 나타났는데요. 1,252명으로 집계가 된 만큼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더 신경 쓰시고요. 이제 또 개인별 방역 수칙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대 시장은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여전히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낙폭은 코스피 시장에서 더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1%가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3,244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시면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1,048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는 1%가 넘게 빠집니다. 43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429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아무래도 지수가 좋지 못한 만큼 하락하는 종목이 대다수의 종목으로 짚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시면 176종목, 180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688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370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959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을 먼저 살펴보시면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598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2,347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4,091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수급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711억 원, 기관 투자자는 29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1,053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10위 종목을 먼저 살펴보시면 하락세가 짙은 우리 시장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에서 2%대 약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1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1.89%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91만 6천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호재성 이슈가 나왔지만 지금 주가는 보합거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레키로나주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다는 소식을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드렸는데 하지만 주가는 지금은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오늘 폭염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서 두 가지 기업의 공존을 하는 지금 열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장마 이후에는 더 많이 더워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선풍기와 또 전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종목들 움직임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종목을 보시면요. 신일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2,63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진전기도 보겠습니다. 7.94%의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요. 8,020원, 1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광명전기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4%대 급등 양상 펼치고 있습니다. 4,215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거래일에 상장했던 종목이었던 S바이오센서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강보합권 혹은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움직이면서 진단키트주들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번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10개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지금 살펴보신 바와 같이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레키로나조 호재가 나왔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빨간불,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파란불을 켜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비엠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56%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4.11%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은 사막의 모바일 버전이 중국 출시에 가시권에 들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이 점을 호재로 받고 주가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진단키트 관련주인 시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은 3.24%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79,7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함께 좀 보시면요. 휴마시스 보겠습니다. 1.72%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28,800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랩지노믹스까지 보겠습니다. 2.33%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8,55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코스피 시장에서 폭염과 관련된 종목 살펴봤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SN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29.77%의 급등 양상 펼쳐주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1,94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낙연 관련주로도 부각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자한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라는 소식에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장중에 고가보다 좀 빠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14에서 15%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A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로 인해서 권리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로 직행한 모습인데요. 29.7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57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휴젤입니다. 지금 소폭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젤의 유력 인수자로 꼽혔던 신세계가 이제 인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낙폭을 많이 만회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지수가 잘 가지 못하는 만큼 대다수의 업종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약품과 전기가스업, 의료 정밀 업종들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및 금속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유통업과 은행, 운수 장비, 운수 창고 업종도 1% 넘게 빠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섬유 의료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1%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반 전기전자와 화학, 컴퓨터 서비스, IT 부품 업종도 전거래보다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건설과 운송장비 부품, 통신 방송 서비스, 오락문화 업종도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외국인은 에코프로비엠과 시젠, 메디톡스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오스템 임플란트와 HLB 생명과학, HLB 파워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뭐 먹을 것도 많이 먹고 네. 평일날 요즘 막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주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네. 야, 식단 조절이 진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주말 동안에 책도 좀 읽고 좀 많이 네. 자고 왔어요. 아, 휴식을 좀 많이 네네. 취하고 왔는데 네. 전문가님도 잘 쉬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잠은 잘 못 잤어요. 잠은 잘 그래요? 못 자고요. 네. 이게 또 월요병이다 보니까 또 아. 쉽지가 않네요, 이게.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 힘내서 분석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주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주류 업소들의 매출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주류 관련된 종목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은 업소가 요즘 네. 장사가 예전만큼 잘 안 돼가지고 뭐 일단 지금 상황이 서울 수도권에 네. 6시 이후로도 이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막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모여서 막 술 먹고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사그라들었죠. 네. 여기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이제 고깃집이라던가 호프집, 뭐 술집 이런 데인데 결국은 이제 술을 업소에서 파는 데가 가장 좀 많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막 지금 여름에 이렇게 되면요, 막 새벽 2시, 새벽 3시까지 술집 열어있고 네.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6시 이후로는 2명 이상, 2명까지만 되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아무튼 상당히 또 예전 같은 경우는 2명이서 만나면 뭐 가볍게 호프집 이런 데 가는데 요즘은 또 카페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네. 또 카페도 많이 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류 종목들이 업소에서 그러니까 술집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것에서는 확실히 예전만큼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꺾인 거는 현재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또 가정에서 집에서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꾸준하게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꺾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주류 회사들의 현재 주가 상황 좀 한번 짚어볼까요? 그 주류 회사들 주가가 최근에 좀 약간 약세였어요. 최근에 약세여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한 10%, 10.06% 가량 하락을 했고요. 네. 자, 그리고 무학 같은 경우도 12% 가량 하락했고 제주 맥주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네.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7.8% 빠졌고 그다음에 보혜 양조도 술 이제 지방색이 짙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무학하고 보혜 양조는 네. 각각 이제 지방에서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각각 유행하는 술이죠. 그래서 보혜 양조 같은 경우는 전라도 쪽에서 네. 전라도 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학은 이제 경상도 술인데 이제 요 술 기업들도 대부분 좀 빠졌는데요. 오늘 좀 특이한 게 오늘 좀 재밌는 게 네.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가 크게 오릅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가 지금 뭐 17% 가량 올랐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요. 장대양부 나타나면서 올라가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지금 하이트 진로 홀딩스 보통주는 별로 안 올랐거든요. 하이트 진로 모멘텀이 있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거 하이트 진로 홀딩스 보통주는 이런데요.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는 이제 17% 올라가지고 우선주가 지금 여기로 그냥 수급이 쏠린 것 같아요. 수급이 쏠려가지고. 엄청 올랐는데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 요거는 이제 애국 테마주로도 예전에 꼽혔는데 지금 보니까 네. 뭐 애국 테마주 신성통상이라던가 모나미도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애국 테마 때문에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우선주로 많이 좀 몰린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뭐 약간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거 막 지금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근데 주류 회사들은 좀 꾸준한 그래도 뭐 약간 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부진하더라도 어쨌든 술은 계속 먹으니까 가정에서도 어디서 먹으니까 뭐 크게 저는 걱정하면서 접근할 만한 그런 주식들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맥주는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주류 회사들의 경우에는 여름을 최대 성수기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휴가 시즌이 지나고 나서 3분기에는 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3분기 네. 여름에 이제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원하게 맥주가 이제 7월, 8월에. 네. 그러니까 7월부터 이제 3분기로 치니까 7, 8, 9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대 성수기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휴가 시즌, 휴가를 맞이해서 휴가지 가서 뭐 바다에서 먹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그 6시 이후로 2명까지 이 거래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게 지금 서울 수도권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또 그게 또 아니다 보니까 또 지방에 이제 바닷가 이런 데 가서 많이 먹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성수기로서 3분기에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화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3분기의 전체 매출의 1년 매출의 30%가 3분기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그 30% 높은 매출이 또 여름에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제주 맥주 같은 경우도 이제 맥주다 보니까 네. 맥주가 또 여름에 또 잘 팔리고 시원하게 잘 팔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것 같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하이트 맥주나 아니면 테라 같은 경우가 이제 라거 위주다 보니까 라거가 이제 청량감 위주로 이제 탁 쏘는 걸로 이제 네. 막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외 시장은 에일 위주로 이제 과일 향이 나오는 그런 맥주 위주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비교적 좀 청량감 위주로 시원하게 먹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름에 좀 하이트 진로나 아니면은 이 바로 또 롯데칠성도 여기서 이제 처음처럼 판매하거든요. 처음처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술들이 좀 잘 팔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근데 지금 뭐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가 저는 사실 뭐 제일 괜찮게 봤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를 지금 뭐 따라 들어가고 이러진 마시고,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보다는 그냥 하이트진로 보통주가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더 괴리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이게 우는 아까 전에 홀딩스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요거에 비해서 하이트 진로 보통주는 이렇게 좀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요게 차라리 여기 바닥권에서 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뭐 굳이 꼽는다면 그냥 하이트 진로 보통주 이게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매출이 반등하려면 주류 회사들이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업소용 매출로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실적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업소들이 이제 많이 사람들이 몰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힘든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파이 싸움에서 상대방을 좀 이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마트에서 소주 산업에 좀 진출을 했는데 좀 실패를 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이 정용진 부회장이 굉장히 마케팅이나 유통 쪽으로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전문 분야임에도 이마트를 통해서, 이마트나 신세계를 통해서 하지만 또 소주나 맥주 업계의 유통망은 또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그 가게 점포 하나하나를 뚫을 수 있는 그런 뭔가의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이트 진로라던가 이쪽이 좀 잘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업소 한 명, 고깃집이라던가 아니면은 술집이라던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고 그 네트워크 형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좀 더 이제 끈끈하게 좀 만들어서 파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소주의 업소용 매출이 40%고요. 맥주의 업소용 매출이 30%예요. 그래서 가정용 매출에 크게 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소주를 60% 매출이 일어나고 현재 상황에서 또 맥주를 또 가정에서 70% 매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집에서도 많이 먹으니까 집에 가정용에서도 가정용 그 마케팅 뭐 대형 마트라던가 대형 뭐 마트 있잖아요. 이마트나 아니면 롯데마트 등등의 대형 마트 공략도 충분히 좀 필요하고요. 또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것들 뭐 1+1 전략 이런 거 있잖아요. 할인 정책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소주 업계 1위인 하이트 진로가, 그리고 하이트 진로 홀딩스 보통주 우선주는 지금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좀 공략을 해본다면요. 어쨌든 이 순위가 막 다이나믹하게 뒤바뀌지 않거든요. 소주 순위가. 또 맥주 순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하이트 진로 쪽이 좀 저는 괜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주류 업소들의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류주들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보셨을 때 어떤 종목에 좀 관심 가지면 좋을지까지 좀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서 소식이 나왔는데요. 레퀴로나즈와 관련된 호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동물 효능 시험 결과 유효성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 굉장합니다. 이 델타 변이에서도 동물 실험에서 유효성 확인했기 때문에 상당히 또 희소식으로 자리 잡고요. 그렇죠. 일단은 어떤 동물로 했냐면요. 실험용 쥐. 네. 실험용 쥐로 49마리를 대상으로 레키로나주를 투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약물을 투입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바이러스의 수 역가가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약물 투여해서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감소하고 또 체중 감소 방어 효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임상적 개선 효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용 쥐의 경우에 레키로나주 이 투여군 생존율이 100%인 반면에 네. 대조군의 생존율은 0%로 나타났다. 그래서 확실히 이 레키로나주를 투입했을 때 생존율이 높아지고 또 바이러스 수는 감소하고 몸무게 이 체중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더라. 체중이 갑자기 확 빠지면 이게 안 좋잖아요, 건강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쥐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또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어서 셀트리온의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레키로나주의 경우에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확인됐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다양하게 되는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델타 변이 말고도요. 뭐 알파 변이, 베타 변이, 감마 변이, 람다 변이 뭐 등등 해가지고요. 네. 굉장히 많은데요. 뭐 일각에서는 지금 그런 농담도 나오더라고요. 그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게 그리스 알파벳인데 그리스 알파벳 24자의 제 마지막 숫자가 오메가예요. 그 오메가 변이까지 나올 것이다. 이런 말들 심각성이 자꾸 강조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요. 지금 여기서 굉장히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페루에서 유행하고 있는 람다 변이에 대해서도 슈도 바이러스 이쪽으로 중화능 효과가 결과가 확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기존에 또 뭔가 베타 변이 그리고 감마 변이 뭐 이런 것들에도 중화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서 굉장히 효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셀트리온의 좀 실력이 좀 발휘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뭔가 새로운 게 뭐 오메가 변이가 나오든 뭐든 간에 네. 뭔가 계속해서 또 레키로나주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오메가까지도 다 때려잡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변이 바이러스가 좀 무섭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셀트리온이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키로나주의 경우에는 또 다른 형태로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흡입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흡입형을 마시는 걸로. 그래가지고 이 바이러스의 코로나에 감염된 기도 점막의 항체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손쉽게 마치 뭐 자가진단 키트 이런 것처럼 혼자서 이렇게 자가진단 하는 것처럼 혼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레키로나주를 투여함으로써 굉장히 편의성이 좋아졌다. 코로나 치료도 이제 혼자서 할 수 있고 코로나 검사도 이제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혼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람다 변이든 뭐 델타 변이든 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게 계속해서 보시면요. 흡입형 레키로나주가 뭐냐면요. 미국 소재 기업, 이 바이오 기업인 이날론 바이오파마와 또 레키로나의 새로운 투여 옵션으로 흡입형 레키로나 이 개발도 착수했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또 흡입형이든 뭐든 주사형이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도 좀 궁금해요. 주가 흐름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셀트리온하고 좀 더불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셀트리온이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뭐 가장 최근에 또 말들이 많았던 종목 있죠. 뭐 신풍제약도 있을 것 같고요. 신풍제약은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좀 빠졌는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15배까지도 오르고 했는데 지금 네. 하락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임상 실패 소식에 급락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이 피라맥스로 작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1,500%가량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 나타났는데 지금 뭐 이런 종목도 어쨌든 피라맥스가 말라리아 치료제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코로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뭐 촛불이 꺼진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코로나 치료제로서 아직 뭐 기대감이 있죠.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고, 대웅제약의 호이스타정 역시 이제 임상 2회 이상에서 이 유의미한 결과를 완벽히 얻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임상 2비상에서 결과가 나오면요, 3분기 중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대웅제약 역시 코로나로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에 네. 복용 경구제로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했다고 밝혀서 뭐 아직 임상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또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웅제약이나 한미약품 또 이런 종목들이 또 셀트리온과 함께 우리나라 이 코로나를 꽉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바로 이런 유수의 코로나 치료제 업체들이 하루빨리 좀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임상을 봤을 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치료제와 관련된 다른 종목들도 한번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양갈래 원님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전망은 어떨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11만 9천 원에 시작해서 지금은 11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170% 이익 예상 증가. 170% 이익 예상 증가. 네. 이 170%나 이익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간 말이 헛나왔는데요. 증가 예상. 네,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야, 이 이익이 엄청나게 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됐으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도 높잖아요. 삼성전자가 3분기에 20% 정도 이익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근데 삼성전자가 20% 늘어날 예상인데 SK하이닉스는 170%나 증가를 할 예상이라고 하니까 무려 8배나 더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업계의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이런 상당히 높은 이익, 3분기에 또 순이익 같은 경우도 2조 8,937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168% 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8배 가량 삼성전자보다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낸드 플래시 반도체, 메모리 이런 사업에서 소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3분기부터는 이 부문이 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SK하이닉스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든 디램이든 상당히 또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그 역량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SK하이닉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지금 뭐 15만 500원이 고점이었는데요. 지금 좀 많이 빠졌어요, SK하이닉스는. 그래서 상당히 좀 저렴한 구간입니다.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느 정도 SK하이닉스도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작년부터 해서 올라갈 때는 뭔가 성장주로서의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또 가치주가 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싸다라는 좀 느낌이 나타나고요. 이건 보면요, SK하이닉스 PBR이 1.6이에요. 1.6이고 이 정도면 반도체 기업 중에서 1.6이면 상당히 싼 거죠. 자, 그리고 PER이 18입니다. 18이고요. 자,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9.97% 갖고 있고 자사주도 5% 가량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은 또 지분, 최대 주주라던가 주요 주주들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도 이렇게 최근에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들이죠. 굉장히 좋아져서 상당히 좀 높은 또 성장세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때 2019년에 약간 주춤했는데 많이 주춤했어요. 많이 주춤해서 한 70%가량이 감소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영업이익도 치고 올라오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부채 비율도 뭐 43%에 자본 유보율이 1,400%라서 상당히 높은 이런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뭐 12만 원, 13만 원대까지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이익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네,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서 두 번째 파운드리 공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텍사스주 중부 윌리엄슨 카운티에 이제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뭐 지금 굉장히 미국 쪽으로 세금 혜택을 받고자 윌리엄슨 카운티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입수해서 이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지가 이제 윌리엄슨 카운티의 테일러시로 바로 삼성전자가 미국 내 첫 번째 파운드리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세금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앞으로의 또 생산력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미국 뉴욕주와 애리조나주, 한국 등 대체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내용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텍사스주 이쪽을 좀 굉장히 또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미국 쪽으로 파운드리 두 번째 공장 검토로 생산성이 어느 정도로 확대되는지 이런 점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산력이 확대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요. 이게 이제 96,800원에서 떨어졌는데 지금 뭐 79,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8만 원대가 좀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세 자체는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지금 뭐 그렇다고 이 종목이 막 갑자기 뭐 반토막이 나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성장성이라던가 앞으로의 미래 발전, 비전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반등 구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꺼번에 비중을 확 실어서 갖고 가기보다는 천천히 좀 빠져나갈 때마다 사모으는 전략으로. 그렇다고 막 조금 빠졌는데 확 많이 사모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천천히 뭐 7만 원대 초반, 6만 원대 초반, 5만 원대 초반 이런 식으로. 물론 5만 원, 6만 원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갈 것을 대비해서 가져간다면은 이걸로 뭐 크게 뭐 손실이 보고는 그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략만 잘 짜면요 반드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수익을 내자 삼성전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두 번째 파운드리 공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상황은 그렇게 잘 가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지금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 0.88%가 빠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시장이 모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금 상해 종합지수는 살펴보시면 0.71%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봤을 때는 장 시작보다도 더 빠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1.17%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이 오늘은 조금 더 힘을 내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